필살기 고수회전을 찾아주신 또 다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태성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사실 조금은 부끄러운 좀 도전을 많이 네.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제가 이제 야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박찬호 같은 멋있는 메이저리거가 되겠다. 메이저리거의 꿈을 꿨었는데 운동은 사실 재능이 없으면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빠르게 네. 손절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했던 게 모델이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델학과를 갔습니다. 그 우물안 개구리더라고요. 우물한 개구리인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워킹 한번. 또 세 번째 또 세 번째 네. 감독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연기해볼 생각 없냐, 임창정이 될 수 있다. 연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힘들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아버지께서 주식 전업을 또 하셨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옆에서 열심히 보고 배우면서 관심이 생기면서 주식에 입성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주식은 그러면은 계속 손절 안 하고 계속 가실. 이제 해야죠, 끝까지. 더 이상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네, 방송을 보시다가 노태성 교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노태성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껏 지갑 한번 열어주라. 회식을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휴가 좀 주라. 아니 목소리 매력 넘치신다. 찬호님 반갑습니다. 젊으시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시작부터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수익 좀 많이 주실 예정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껌 먹고 알 먹고. 배당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껌도 먹고 알도 먹고. 주가 수익률도 먹고 배당 또 받고.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배당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삼전. 삼전. 한국 자산신탁. 배당주 사긴 하는데 배당 받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버려요. 저런 방법도 사실 있죠. 그쵸, 저런 방법도 있죠. 근데 배당주 하면은 보통 연말에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제 연말에 사면은 사실 늦죠. 사실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겨울에 사서 겨울에 팔아라. 결산 배당 끝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려요, 그때.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매수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안전한 투자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 장투하시는 거 괜찮나요? 근데 배당주가 사실 네. 장투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당주들도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렇죠.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 주우라고요? 그때 주우면 어. 겨울까지는 조금 들고 가시면은요 주가 수익도 안전하게 나올 수 있고 배당까지 또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당 날일 언젠가요? 12월 이제 30일이 증시가 이제 올해 맞아요. 딱 30일 마무리가 되는 되죠. 날이에요. 28일 시간 외까지 포함해서 사셔야지만 배당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사면 죽습니다. 너무 고점이어서요? 그렇죠. 이미 다 올라가 있죠. 그때 사면 무조건 큰일 나요. 근데 29일에 배당 날일이잖아요. 네. 그 배당을 받으려고 샀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것 같은데 네네. 피해를 좀 덜 입으려면 같이 팔아야죠. 시가에 던져요? 네, 그렇죠. 시초가 그냥 던져버립니다, 저는. 그래도 주식도 수익이 나 있고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오. 그걸 조금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배당을 많이 줬다고 해도 올해부터 그걸 바꿀 수도 있잖아요. 기업이 실적이 안 좋거나 매출이 안 나오면 가장 사실 먼저 줄이는 게 배당주예요. 접근성을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꾸준하게 고배당을 했는지 이제 HTS의 기업 내용을 보시면은 배당을 이제 매년 했는지 나와 있어요, 퍼센트가. 그래서 그걸 보시고 주가의 현 위치나 또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판단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꿀팁을 드리고자 네. 코너 속의 코너를 또 준비했거든요. 네. 바로 노태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고수컷! 야. 와! 그럼 바로 지금 해볼게요. 네네. 이거랑 하나 뽑으실래요?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오! 같은 게 나와버렸네. 같은 통신사가 나와버렸네.
KT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 가입자 수가 1위예요, 1위. 이제 실적이 굉장히 꾸준하게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신축 건물로 이사를 했어요. 이번에 이사를 네, 맞아요. 이사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한대요, 인터넷이. 되게 애먹었어요. 근데 네. KT 딱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해줘요? 바로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LGU 플러스를 좀 좋아했었는데 네.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설치도 되고 구축망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이틀 동안 좀 많이 빠졌다가 아침에 보니까 조금 오르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또. 그래서 좀 자리를 잘 잡아간다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꼭 먹고 알 먹고 또 수익도 내고 배당도 받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을 또 빼먹을 수가 없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KT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1라운드 결과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끝까지 또 주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많이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사실 두 종목 다 5G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를 하려면은 우리 초연결, 초저지연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배당률은 얼마나 되나?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연 한 4% 정도. 둘 다요? 그렇죠. 그러면은 1라운드 발표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혹시 더 좋으신 것 같나요? 어떤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SK텔레콤이죠. 메타버스는 못 참죠. 전 KT 둘 다 갖고 싶다. 1플러스도 왜 나빠요? 나도 KT. 1라운드 빨리 결과 발표해 주시죠. 궁금하시죠? 저는 SK텔레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SK텔레콤.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SK텔레콤이 사실 메타버스랑 연관이 더 커요. 그래서 조금 성장력이 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2013년부터 계속해서 메타버스 신사업을 좀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라운드 들어가시죠. 2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나왔어요. 신한지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좀 뽑았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은행주입니다. 근데 은행도 하지만 지주회사로 카드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왜 들어가서 두 개만 유력하게 들어간 거예요? 다른 은행주들에 비해서 PBR이 좀 낮아요. 좀 저평가돼 있어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유동성 자금들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고 은행에다가 금리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넣어놓겠죠 돈을.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의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벌써 상반기에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신한지주도 그렇고 우리금융지주도 배당 성향을 좀 늘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두 종목 이제 차이점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증권사 계열을 매각을 했어요.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답 정해졌다. 그쵸? 마지막 멘트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말했는데 신한이라고 안 하면 바보 되는 건가? 우리금융지 이 정도 신한이 얘기했는데. 신한이 맞네. 발표해볼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신한. 제 픽은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왜요? 우리금융지주. 후회하고 있다면서요? 자,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주들에 비해서 네.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어요. PBR이. 이렇게 희롱을 하는 희롱을. 거예요? 희롱까지는 아니고요. 잠시 후에 또 결정적, 비교를 해야죠, 결승전에서. 그죠? 하나가 있구나.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럼 이제 바로 결승으로 가보죠. SK텔레콤과 우리금융지주. 이거 SK가 맞네요. 저도 SK. SK요? 메타버스잖아요. 네. 짱이죠. 메타버스가 짱이야. 아니 근데 아까 말씀을 안 해주신 비장의 그게 있죠. 이유가 있는 것 이유가 같아서. 있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저 우리금융지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은 결과를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요. 저도 SK. 메타버스가 짱이야. 비장의 그게 있죠. 이유가 있는 것 이유가 같아서 있습니다. 저 우리금융지주로 바꿀게요. 결과는요. 우리금융지주. 비가 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작년에 이제 16만 원대 바닥을 찍고 33만 원까지 또
찍고 나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당장에 뭔가 이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죠. 예, 부담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주들에 비해서 사실 엄청 저평가가 돼 있어요.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1조 4천억 정도 나왔고 하반기에는 더 실적이 또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제 뭐 배당 성향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네. 배당주를 좀 픽할 때 여러분들 주가가 조금 바닥권에 있는 걸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가을쯤에 매수해서 겨울 배당나기까지 좀 들고 가시는 걸 고려를 해볼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카카오에서 나랑 친구할래? 나랑 친구할래? 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무례하니까 저랑 친구하시죠. 오늘부터 1일. 오. 진도가 너무 빠르신다. 주식의 인싸가 되고 싶다면 공부하라. 수박이랑 저랑 같이 공부할 주제가 무엇인가요? 2020년도와 2030년도에 하나의 떠오를 수 있는 산업, 메타버스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삼차원 세계의 경제, 뭐 문화, 뭐 게임이면 게임, 소통 이런 것들이 다른 새로운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이제 스컷이라는 그 유명 힙합 가수가 있어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접속된 유저 수만 2,700만 명 정도가 됐고요.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또 포트나이트 안에서 공개를 하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 이제 명품 브랜드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셀럽들을 이용을 해서 게임 안에서 뭔가 이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경제 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MZ 세대가 뭔지 아시나요? 저요. 예. 이제 MZ 세대라고 하면은 90년대생부터 2010년생 80년대 후반 안 껴주나요? 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들을 보고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들은요 가상현실이나 게임 안에서 이제 소비나 지출을 하는 성향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는 신세대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Z세대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로블록스가 가장 크게 떠올라요. 그 게임 안에서 나만의 이제 색다른 뭐 아이템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참여한 유저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수백억대 수익까지도 창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하나의 산업으로 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최근에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었고 이슈가 뜨겁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뭔가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테마로서 이제 급등을 한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향후 앞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보다는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측치로는 이제 2030년도까지 가면은 캐파 자체가 이제 1,700조가 정도 될 정도로 큰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최근에 미국에서 또 이제 ETF에 이 메타버스를 상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올랐다가 요즘 좀 조정을 받는 모양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메타버스라는 게 새롭게 성장하는 신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뭔가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테마가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데 조정을 좀 길게 좀 주고 나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생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딱 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또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실적이 실제로 나오거나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가속화되고 좀 유저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거를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무엇보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도대체 메타버스로 돈을 어떻게 버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네트워크. 그래서 메타버스 하면은 사실 초저지연, 초고속 인터넷이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5G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플랫폼을 이용한 수익 창출. 혹시 하이브 잘 아시죠? 잘 몰라요. 예. 하이브에서 위버스라는 어플이 나왔어요. 이제 그 멤버십을 가입을 해서 그 아티스트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또 판매를 하겠죠. 굿즈라든지 네. 명품 화장품이라든지 명품 가방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사실 회사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AR, VR 기기. 국내에서는 조금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AR 안경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론 이런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좀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빅테크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SK텔레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탈통신화 선언들을 좀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본인들만의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AR과 VR 세계에 이미 사업을 좀 뛰어든 상황이고요.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특허를 140개 정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 회사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회사였어요? 그렇죠. 앞으로 성장력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년 꾸준하게 좀 증가세를 보이면서 내년 추정치가 약 1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대에서 33만 원까지 엄청나게 많은 상승세를 좀 보인 종목이에요. 근데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또 배당을 주는 기업이에요. 당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주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20만 원대나 24만 원대 정도에 오면은 천천히 조금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 혹시 초록창 아시나요? 아, 그럼요. 네이버? 네, 맞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자회사 중에 네이버 Z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네이버 Z라는 회사가 제페토라는 가상현실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제페토를 이용하는 인구만 2억 2천만 명이 좀 넘는 상황이에요. 그 2억 명 중에 80%가 우리 MZ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에 수익 창출 부분은 뭐냐면 게임 안에서 옷이라든지 가구들의 그런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게임 안에 있는 머니로도 팔기도 하지만 이제 또 현질이라 그러죠. 현질을 해서 사야 되는 아이템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의 주가가 사실 엄청 올랐어요. 당장 사야 됩니까? 사면 안 됩니다.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4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내려오면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증시가 어떻게 방향성을 또 돌려나가는지를 보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무조건 40만 원이 왔다 그래서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AR 기기, VR 기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AR 기기나 VR 기기를 썼을 때 어지러움증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이 OLED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안에 LCD판이 OLED 디스플레이판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또 성장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00원대에서 22,000원까지 좀 주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결론은 이제 모든 성장력을 다 갖추고 있고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사실 당장의 AR이나 VR 기기가 지금 뭐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런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다가 출시를 했을 때, 출시를 앞뒀을 때 그럴 때 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이브라는 기업이에요.
사실 하이브라는 기업은 굉장히 유명하죠, 시장에서. 어제도 보니까 방탄소년단이 1등을 또 했더라고요. 정말 뭐 엄청난 이제 업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하이브가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또 어플을 출시를 하면서 유명 해외 아티스트들하고 또 계약을 해가지고 해외 가수들이랑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또 갖추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위버스 안에 또 블랙핑크가 또 합류를 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하고 이제 하이브하고 그다음에 네이버하고 같이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좀 뭔가 위버스에 대한 홍보라든지 브이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성장 동력이 굉장히 충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유상증자를 또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좀 보였어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기보다는 분기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추세나 위버스에 대한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좀 수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체크해 가시면서 종목을 좀 보시면은 훨씬 더 좋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BTS 군대 가면요? BTS 군대 가면은 네. 큰일 나죠, 사실. 하이브 주가도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있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BTS 다음에 키울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넥스트 지금 들어가기엔 늦었나요? 따상을 가고 나서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상장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0종목에 이제 한 6, 7종목 정도는 긴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그런 횡보 또는 하락, 이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메타버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노태성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을 시간이죠. 눈이 반짝반짝, 귀가 쫑긋쫑긋해지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픽, 오늘의 소확주! 자, 오늘의 소확주 키워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 S1? 그런 보안 말고 이제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서? 뭐 결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방면에서 물류 쪽도 있을 것이고 AI 쪽도 담당을 하고 있는. 더 힌트 말씀해 주세요. 힌트 드릴까요? 네.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참으로 아쉬운 점은 뭐냐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힌트를 네.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힌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힌트라고 하기에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지금. 두 번째는 네. 우리 대기업 하면은 삼성. 그렇죠. 삼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과 왜 밀접한? 자, 그 다음에 네. 또 힌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테마에서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메타버스. 메타버스랑 연관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만 살짝 또 드려볼까요? 네. 친구 추가하세요. 친구 추가하세요. 하나만 더 드린다라고 하면은 7글자입니다. 7글자. 근데 이거면은 거의 다 드리는 건데, 사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일로 오세요. 네,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든든하게 해줄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노태성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모델들은요, 사실 좀 무심한 척 하는 게 또 포즈거든요. 이렇게 뭔가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팻말 살짝 들어주고 오른쪽을 살짝 봐주면은 이런 게 또 사진을 찍었을 때 좀 멋있게 나올 수 있는 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 포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도 빨리 친추하세요. 빨리 친추하세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추가해주세요.